여기를 봐야지. 소비 전력. 전압 강화. 다음이고,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뭐 복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소비 전력 어떻게 결정된다? 소비 전력은 P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지?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논리적 계산과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유도된 거야. 유도되는 방법을 안 배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마음 편하게. VI, 전압 곱하기 전류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V는 IR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지? 그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항체가 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저항체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저항체마다 따로따로 식을 성립시켜야 돼. VIR을. 이 저항체가 R이 다르면 I가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전압이 전류 곱하기 저항의 크기라고 하면 이거는 V 대신에 IR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I 제곱 R이 되고,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를 여기 대입하면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R은 1차, V는 2차.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전력은 이 세 가지 식 중에서 주로 뭘 쓴다? I 제곱 R하고 R분의 V 제곱을 쓴다. 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됐나요? 근데 이건 어디에 쓰고 이건 어디에 쓴다? 이건 주로 직렬 연결에 써. 그 이유가 뭐냐면 직렬 연결은 한 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러면 한 길의 전류는 그 어떤 저항에서도 전류 크기가 같아야 돼. 밀려나가는 거니까. 이쪽이 세고 이쪽이 약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I가 상수기 때문에 요거를 직렬 연결 쓰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병렬 연결은 뭐라고 했어? 병렬 연결은 이렇게 양쪽 이상 2개, 3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가는 건데, 이걸 내가 물로 생각하면 뭐라고 했어? 병렬 폭포라고 했어요. 병렬 폭포. 같은 높낮이인데 길이 몇 개로 나눠져서 폭포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차피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는 뭐야? 똑같이, 그지? 그게 위치 에너지 뭐야? 전기에서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게 뭔데? 전체 V, 전압하고 같은 거야. 오케이? 직렬 연결에서는 이제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지는 게 요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병렬 연결은 각각이 전체 V를 다 떨어뜨린다는 거. 오케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소비 전력은. 이거 써먹을 거예요. 오늘 문제 풀면서 문제를 한 7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같이. 좀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전압 강화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보자고. 논리적으로 잘 따져야 되고 좀 익숙해져야 돼. 따지는 건 충분히 한 방 설명하면 납득을 할 수 있어. 근데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요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한 길에 저항이 2개 이상 이렇게 한 길에 나란히 있는 걸 직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길이 아니고 길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겪고 다시 모여서 이제 돌아오는 거. 이거 병렬. 뭐가 병렬이야? 이 저항이 병렬 연결돼 있다. 이 뜻이야. 됐죠? 그런 건데, 직렬 연결 다시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플러스 극이지. 긴 거. 여기 마이너스 극입니다. 전원 플러스 극에서 요쪽, 있지, 그지? 전류 방향. 요쪽, 요렇게 해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길이 하나니까 여기나 다 전류의 세기는 같아. 물길이 하나면 어디서 좁아지고 어디서 넓다고 해도 결국은 같은 시간에 물이 지나가는 양은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거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직렬 연결에서 두 가지를 딱 포인트를 바로 짚어낼 수 있어야 돼. 어떤 전류도 이 저항을 거쳐가는 전류도 다 전체 전류하고 다 똑같다. 맞지? 크게 같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압은 결국 저항에서 뭘 하는 거야. 전기적 위치를 써먹는 거야. 그지? 전기적 위치의 차이가 전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니? 전압이 떨어져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 연결된 게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2개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떨어지는 전압이 뭐야? 이 V 전압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2개 합쳐서. 예를 1.5V야. 그럼 여기서 1V 떨어지면 여기는 0.5V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애매하게 0.1V 남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 전선에는 저항이 없다. 전기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는 어디서만 해야 돼?
저항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그 위치 에너지 딱 그 저항에서만 온전히 100%를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합하면 전체 전압하고 같아야 돼. 전압 강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서 강화되는, 걸리는 이렇게 표현.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전압 강화되는 양이야.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제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식을 봐봐. 이 둘 중에 같이 있는 식, 정상적인 식은 이겁니다. 이거 맞지? V는 뭐 A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등식이 돼 있잖아, 그지?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 적용을 하는데 뭘 참고할 거냐면 이걸 참고할 거야. 됐지? 자, 봐. 적용 시작. 먼저 일단 V는 V1 더하기 V2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자, 봐봐. V는 IR이지, 그지? 이 R은 뭐지? 전체 전압이니까 이 전체 저항이야, 전체 저항. 맞지? 요거 V1은 뭐야? 첫 번째 저항에서 떨어지는 전압 강화되는 전압이야, 그지? 이거는 I1, R1이야, 맞지? 여기에서 떨어지는, 여기 저항이 R1이고 이 통과하는 전류가 I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V2는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I2, R2겠지, 그지? 근데 우리 뭘 알고 있다고? I는 I1, I2와 다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니? 나누어 떨어지지. 그래서 없애보면 결론이 뭐니?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은 뭐다?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 합을, 저항값을 더하면 된다, 이 뜻이야. 이게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렬 연결에서는 좀 단순하지, 그지? 다시 말하지만은 전류의 세기는 그 어떤 위치에서도 같다라는 거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나요? 자, 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은 당연해. 소비 전력은 아까 직렬 연결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여러 방법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어떤 이유? 전류가 어디는 같으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잖아. 그러니까 상수가 하나 있는 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잖아, 그지? 그 저항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R1, R2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류가 뭐다? I 제곱 R로 표현하는 게 낫고, I 제곱은 똑같은 값이지. 그럼 R이 1과 2라고 하자. 근데 저항값이 1대2면 어떻게 돼? 전력도 1대2가 되는 거지. 소비 전력도. 맞지? I는 똑같고 I 제곱 R에서 I는 똑같고 R은 1대2다 하면 소비 전력도 1대2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고 근데 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다 같잖아요. 그 어떤 위치에서 같아? 근데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저항에 지날 때 그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항을 지나면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소실되거든. 말했지만은 그 전압이라는 걸 다른 말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지. 저항을 지나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전압 강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직렬 연결이야. 저항이 2짜리 있고 8짜리 있어. 자, 암산해봐. 총 전압이 20V야. 오케이? 그러면 전류 얼마? 저항은 어떻게 된다? 총 저항을 합하면 돼. 2하고 8 합하면 10이지, 그지? 그지? 10ohm이지, 그지? 그러면 20V 전체는, 그지? 그러면 암페어, 2A 되는 거지. VIR이니까. 20 이꼴 10 곱하기 2. 맞지? 됐니? 전류 구했지?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몇 대 몇이야?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저항이 2대8이면 소비 전력도 I 제곱 R 때문에 2대8, 1대4가 돼, 소비 전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볼까? 이거 따로 외울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외우지 마. 나 아직까지 안 외워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됐지?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P1, P2 합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I 제곱 R1 더하기 I 제곱 R2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I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1 더하기 R2는 전체 저항 R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지? 이거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지? 전체 회로 전체 소비 전력이 이렇게 되고 R1 더하기 R2는 대문자 R이지 그지? 그냥 R 맞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전체 저항은 두 저항의 합이지 그지? 이 결론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대문자 R이라고 하고 또는 대문자 R분의 V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지? 맞지? 여기서 이걸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결론은 뭐냐면 전체 회로 소비 전력은 직렬 연결하는 N은 전체 소비 전력 이거 아니면 이건데 봐봐 I는 R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거든. 근데 전체 전압은 안 달라지지 그지? R도 안 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R분의 V제곱이잖아 그지? 저항이 그 어느 쪽이라도 더 커지면 어떻게 되지? 소비되는 전력은 R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소비되는 전력은 줄어드는 거야. 이 포인트를 이해하라고. 직렬 연결해서 그지? 그 직렬 연결된 저항의 총 저항의 값이 커지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됐나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을 보면 이 병렬 연결이 살짝 더 복잡해. 저항의 병렬 연결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병렬 연결에서는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잘 봐. 여기 이렇게 전류 가지. 그럼 이 저항 쪽으로는 이 길이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야, 맞지? 그 다음에 쟤는 그 밑에 있는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 잘 봐. 이렇게 가서 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올 거야, 맞지? 그지? 서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전하 입자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고 이럴 수 있니? 없어. 이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왜 그러냐면 이런 논리를 생각해봐. 저항은 전류를 막는 놈이야, 맞지? 막는 놈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갔던 전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갈림길이 있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 치자. 그럼 이쪽으로는 뭐야? 막는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이쪽 막는 놈 있지? 어디로 갈 거야? 길이 완전히 이제 그 데드엔드가 뭐지? 길이 안 뚫려 있고 막힌 길 하고 뚫린 길이 있어. 어디로 가? 막힌 길로 갔다가도 뚫린 길로 가지. 막힌 길에서 멈추고 막 벽 두드리고 있지 않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흐름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이 회로 서킷이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요렇게 하고 따로 두 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화 입자가 100개가 가.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70개 가면 이쪽으로 뭐야? 반드시 30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이면 다시 뭐가 돼? 100개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 전화 입자의 흐름, 단위 시간당 전화 입자의 흐름의 양이 전류 세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I 전체 전류 세기는 각각 길, 요 길, 각각 길에서의 전류 세기 합이야. 오케이? 병렬 연결의 특징이야. 직렬 연결에서 뭐라고 했어? 전체 전류 세기가 요놈 전류 세기, 요 전류 세기 같다고 했지. 길이 하나니까, 그지? 다르지, 요번에, 그지? 그렇게 되고, 요번에는 뭐가 또 각각 갖게 되냐면, 여기 두 번째 포인트지. 두 개 중에서 이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내가 그런 설명했지.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전체 전기적 위치의 차이는 두 회로에서 이게 1.5V였으면 둘 다 1.5V를 겪어야 되는 거야, 맞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두 회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1.5V를 겪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물의 흐름으로는 뭐라고? 병렬 폭포라고 했어. 높이가 똑같아. 전체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두 길로 나눠서 좀 나눠졌지, 그지? 흐름의 양이 나눠졌지만 병렬 폭포로 위치 에너지 차이는 똑같아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게 되니까 전체 위치 에너지 전압은 첫 번째 저항이 걸리는 거나 두 번째 저항이 걸리는 거나 같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풀 때도.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전체 저항을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해져.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시가 가지고 연결해 볼게. 지금 등식이 되어 있는 건 이거지. I는 I1 더하기 I2 맞지? 여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다? V는 IR이잖아, 그지? 이걸 적용해 볼게. I 대신에 R분의 V로 표현해 볼게. 그럼 이건 뭐가 되면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맞지?
그지? 이거는 뭐지? R1분의 V1 이렇게 할게. 얘는 R2분의 V2 하면 성립하지? 똑같은 거지? 맞지? 근데 요번에 뭐가 같다? V나 V1이나 V2나 다 같지, 그지? 그럼 이거를 나눠줄 수 있지? V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결국 R분의 1이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지? 역수니까 좀 불편하지만은 결국 R1분의 1은 R1, R2 분의 R1 더하기 R2고, 그럼 역수치하면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요게 총 저항이 됩니다. 총저항. 병렬 연결해서 총 저항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거 한 중3 정도 되면 할 수 있잖아. 그지? 계산, 문자 계산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외울 것까지 아닌데 뭐 거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전체 저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럼 연결해 보자. 병렬 연결하는 저항이 봐봐. 병렬 연결하는 저항이 많아지면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야. 저항값이 R이야. 10이다. 이라고 하자. 10. 저항값 10짜리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총 저항이 더 크겠니? 아니면 10짜리 3개가 연결된 게 총 저항이 크겠니? 2개가 큰 거야. 3개면 뭐니? 내한테 옵션이 3가지가 있잖아. 그 길이 3개 있잖아. 근데 2개면 길 2개밖에 없잖아. 같은 흐름, 같은 양이 통과하려고 하면 길 3개가 더 쉽게 통과하지. 2개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인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저항이 더 많아진다며. 왠지 저항이 많아지면 뭐니? 상식, 뭘 상식하다면 뭐니? 저항이 많아져? 저항값이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아니라고. 병렬에서는 저항이 많아진다는 게 길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 총 저항은 작아진다. 병렬 연결한 저항이 많아져서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 그리고 총 저항이 작아지면 전압은 똑같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어때? 총 전류는? 늘어나겠지. V는 R인데 R이 작아지니까 I는 늘어나지. 그지?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는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데, 소비 전력은 당연한데, 소비 전력이 뭔데? 쓰는 에너지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0원 쓰고 이거 400원 쓰면 뭐니? 총 소비 전력은 500원이야.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각 저항 소비 전력 합이다. 100원, 400원은 500원이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각 저항 소비 전력, 요번엔 소비 전력 구하기가 직렬 연결보다는 소비 전력 구하기는 병렬에서 더 쉬워. 왜? 저항 나와 있지. 전압 알지? 전압이 다 같잖아. 그지? 전체 전압이 그게 각각 전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비 전력 구하기 쉬워.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각각 R1분의 V제곱, R2분의 V제곱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병렬 연결하는 저항이 많아질수록 회로 전체 소비 전력은 증가합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그지? 그대로. 왜? R1분의 V제곱, R2분의 V제곱, 하나 더 있다면 R3분의 V제곱, 이렇게. 원래 기존 거는 안 건드린다고. 병렬에서는. 기존 거는 안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건드려. 오케이? 하나 더 들어오면 얘도 또 소비 전력을 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원리야? 가정에 들어가는 교류 전류 이 원리야. 교류 전류. 이게 이제 병렬 연결돼 있거든. 가정의 콘센트들이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얘 쓴다고 쟤가 약해지지 않아. 똑같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렬은 뭐야?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면 그걸 나누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병렬은 이 컨센트 저 컨센트 다 220이거든. 전압 정해져 있지. 그리고 전기기구는 뭐니? 지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 저항이 이미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 그지? 정해져 있지. 저항 정해져 있지. 전압 정해져 있지. 그럼 뭐야? R분의 V제곱. 소비 전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220V에 이제 꽂아 쓰는 어떤 선풍기가 있어. 그럼 110V에 꽂아 쓰면 어떻게 되게? 저항은 정해져 있는데 전압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됐지. 그러면 소비 전력이 R분의 V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던 게 4분의 1 에너지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쓸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110V에 세팅이 돼 있는 걸 220V에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과열돼서 터질 수도 있어. 불나고 뭐 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전압이 낮아지면 전기기구는 쓸모가 없어지고, 전압이 높아지면 위험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전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전압을 더 높이면 터져. 빵 터져. 웃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깨진다고. 폭발한다 이 뜻이야.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생각 더 해야 되는 거 하나만 내가 던져볼까? 어떤 한 병렬 연결 회로가 있어. R이 2옴 이렇게 있다고 하지. 계산은 안 할 거야. 똑같은 걸 얘기한 거야. 저항값 똑같아. 2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쪽 2옴하고 저쪽 2옴에 가는 전류는 어때? 몇 대 몇이야?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막는 힘이 크게 똑같으면 동등하게 가. 1대1이야. 됐지? 1대1 갔어. 자, 2옴짜리가 병렬로 하나 더 연결됐어. 됐지? 그럼 처음에 아까는 전류가 1이고 1이었다고 할게. 응? 두 개 있을 때. 그럼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전류가?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해서 전류가 총합이 같네, 그러면? 틀렸지? 왜? 길이 3개가 되면 저항이 줄어드는 거야, 총저항이. 길이 3군데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총 전류는 더 세지는 거야. 이 개념을 생각해보라고, 개념을. 됐지? 머리로 생각해보라고, 논리적으로. 오케이? 길이 하나 더 많으면, 우리가 이 건물에 불나. 근데 출구가 2개 있을 때하고 3개 있을 때가 어때? 3개 있을 때 더 빨리 나가겠지, 그지? 그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냐면, 단순하게 나눴지, 그지? 분배했지, 그지?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도 깨닫게 될 거야. 얼마 정도는 깨닫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뭐 나왔으니까 말인데, 2개가 있다 하자. 여기 2개에, 2옴, 2옴이고, 얘는 뭐 할까? 12V라고 할게. 됐지?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전류 뭐 이런 거는 이제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걸리는 것도 12V고 여기 걸리는 12V잖아, 그지? 각각이 12V지, 그지? 그러면 V는 각각은 VIR이 성립해야 돼. VIR 12V는 2 곱하기 뭐야? 6이지. 그러니까 전류가 66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됐니? 맞지? 그렇게 됐어. 근데 저항이 하나 더 늘었어. 그럼 아까의 논리로 444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항이 하나 더 늘었어도 이것도 2옴짜리야. 응? 그래도 각각 전압이 똑같지? 12V지. 그럼 요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666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길이 많아지니까 전체 흐름은 더 세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납득이 돼? 요걸 이거 살짝 그냥 실수할 수 있으니까, 미스테이크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 포인트, 좌표를 잘 설정해야 돼.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물로 생각해, 물로. 그런 얘기 했었지? 저항 연결, 그래서 직렬과 병렬 연결,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연습할 거고. 여기는, 비교야, 비교. 방금, 이거 요약해 놓은 거지. 우리 지금 공부했던 거. 소비 전력은 어떻게, 직렬은 소비 전력이 계속 변해. 왜냐하면 더 연결하면 전류가 약해져. 맞지? 총 저항이 커지면서 전류가 약해져. 그러면 I 제곱 R도 바뀌는 거야. 그지? 일반적으로 줄어들겠지. 맞지? 줄어들지?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I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지? 각 저항이 걸리는 I 제곱 R은 그지? I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됐니? 근데 방금도 봤잖아. 병렬 연결에서 어때? 저항이 늘어나면 얘들은 영향 안 받는다고. 뭐에 대해서는? 전력에 대해서는 영향 안 받아. 그지? 전류도 안 변하지, 그지? 맞지? 전압이 안 변하니까.
오케이? 가까이 걸린 전압은 다 똑같으니까. 다른 전기과 관계없이 소비 전력이 일정하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라고? 가정집에 콘센트 10개 꽂아도 다 각각 다 똑같은 자기 원래 기대되는 전력을 다 쓰지, 그지? 그런 원리야. 병렬 연결 원리야, 그지? 그 다음 전기 기구를 추가한다고 해도 추가한다면 그래도 뭐지? 하나하나는 전력이 변화 없고 총 전력은 그러니까 추가하면 증가하겠지, 그지? 맞지? 근데 웃기지? 직렬 연결됐으면 전체 저항이 증가하잖아, 그지? 그리고 전체 전류와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게? 소비 전력 자체가 봐봐, 두 개가 예를 들어 이게 다 꼬마 전구라고 하자. 빛이 나는 거야. 전력이 더 크면 빛이 더 밝게 나는 거야. 그렇게 보자. 직렬 두 개 연결했을 때 하고 세 개 연결했을 때 하고 전체 빛이 어떻게 되게? 세 개 되면 더 어두워져. 됐지? 더 어두워져. 오케이? 전체 소비 전력이 총 소비 전력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야. 됐지?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끝나. 왜냐? 쭉 줄줄이 비했나 했는데 하나가 고장났다는 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완전 끝나는 거야. 맞지? 전류 흐르는 건 이제 폐회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전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아까 말 독립된 회로라고 했지, 그치? 하나가 끊기면 딴에는 영향 없어. 영향이 없다고. 오케이? 병렬 연결 특징이고. 사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직렬 연결의 사례는 전원 차단 장치 전기기구와 전기기구 연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꺼비 집 이런 거 들어봤니? 퓨즈, 그지? 과전류 그 때문에 탁 이렇게 끊겨 전체 집안에 전기 팍 나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로 들어가는 전류는 직렬이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병렬로 돼 있거든. 막 더 쓰면 이 전류가 더 커지다 보면 전류가 더 세지면 이게 녹아서 탁 끊어지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퓨즈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허용치 이상 전류가 이제 들어가면 직렬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못 쓰게 만들어 주는 거지. 오케이? 안전장치지, 그러니까 그게. 이쪽은 어때? 멀티탭 같은 게 병렬 연결돼 있는 거야. 왜? 여기 꽂으나 여기 꽂으나 다 뭐니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 그지? 똑같은 220V의 전압을 공급하잖아, 그지? 그 말이 뭐니? 병렬로 이제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지만, 그지? 병렬로, 회로는 병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넘어갈게. 안전.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마지막 내용인데, 가정배선 아까 회로 차단기의 퓨즈 같은 건데 이건 직렬,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든 전기기구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지? 됐나요? 여기는 점점점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각각이 이거 직렬, 여기 직렬, 요쪽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전기 안전을 볼게. 전기 안전. 일단 허용 전류라는 게 있어. 전선에서 이 직렬 연결선에서 전류가 세지면 이게 과열되고 막 불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전류 양을 허용 전류라 하고, 그러면 허용 전류 넘으면 이걸 과부하, 과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과열되면 이제 화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 화재 전체 통계적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전기 화재래. 그러니까 과부하 때문에 일어난대. 난 멀티탭 사용과 전기 안전. 멀티탭은 너무 문어 발식으로 확장하면 안 되지. 특히 안 좋은 게 뭐야?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하는 거.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구멍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그 첫 번째 멀티탭에 들어가는 전류는 엄청 많아질 수 있거든, 그지?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안전장치는 퓨즈, 회로 차단기 거의 같은 거야. 퓨즈는 좀 옛날 스타일, 회로 차단기 요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내가 7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왔어. 그러니까 쭉 문제 뒤에 있는 문제 다 보면서 요거는 계산 문제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조금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 어색할 만한 것들 요거 한번 내가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고 요거 합시다. 문제 좀 풀어보니까 어때? 8번 하나 맞췄어요. 하나 맞췄어.
형편없네. 세게 풀었는데 하나. 아, 그래서 뭐 이게 뭐 야구야? 3할 3푼 3厘. 큰일 났네. 그 이제 점수는 33.3인데 보자. 4번부터다 그지? 아, 4번부터 어려워. 그냥 처음 딱 막닥뜨리면 어렵다고 봐야 돼.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가 있고 저항 두 개를 직렬로 똑같은 저항이야. 그지? 병렬 연결성. 가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이 P제. 전체 전력 P제로일 때 나에서 저항 한 개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지? 얘는 전압이 V다. 그럼 얘도 V지. 각각 저항을 R이라 할게. 아직 불만 없지? 이제 전력을 표현해야 돼. 그지? 자,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일단 전력을 표현하려면 뭘 찾아야 될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내가 약간 일단 정석으로 해볼까? 정석. 자, 총 저항이 얼마? 직렬해서 2R이지. 그지? V는 V인데 저항이 2R이야. V는 IR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R이 2R이야. 맞지? 그러면 I는 어떻게 돼? 여기서 I는 2R분의 V야. 맞지? 됐니? 불만 없지? 그지? 전체 저항을 생각해야지. 전체 전류를 보려면 그지? 그지? 직렬이니까. 전류는 어디든 똑같으니까. 전류 알았다? 그 다음에 저항 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 제곱 R 하면 돼. 맞지? I 제곱 R 하면 얼마지? 여기서 4R 제곱분의 V 제곱이 I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R 붙이면 되지. 맞지? 그리고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봐봐. 얘도 R이지. 얘도 R이지. 그지? 그러면 I 제곱 R, I 제곱 R이니까 요거 2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전류의 제곱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저항 R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이거 곱하면 I 제곱 R. 그냥 하나에서 소비한 전력이야. 그러면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보면 2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방법대로 여기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건 좀 쉽지. 하나만 소비 전력 어떻게? 얘도 전압 V가 다 걸리잖아. 그지? 병렬이니까.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되겠지. 맞지? 하나에 걸리는 하나의 소비 전력이 여기 저항 R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 V 맞지? 그러면 R분의 V 제곱 맞지? 끝이야. 됐니? 자, 이게 뭐니? 이게 여기서 그 소비되는 전력 전체 전력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는 하나에서 병렬 연결 하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야. 그지? 이거는 2배입니다. 끝. 됐지? 2P0가 답이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R분의 V 제곱 쉽지? 병렬은. 근데 여기서 이 숫자가 좀 복잡하잖아. 그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V잖아. 근데 동등하지 저항이. 그럼 전압 강하가 동등해. 전압 강하가 동등해. 그러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다고. 근데 합하면 V가 돼야 되지. 여기도 2분의 V 걸리고 여기도 2분의 V 걸려. 오케이?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뭐지? 각각이 소비 전력이지. 그지? 맞니? 그럼 이것도 4R분의 V 제곱 4R분의 V 제곱 합하면 2R분의 V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요렇게 풀어도 되겠지. 여기 약간 사자 방법인데 사자가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머리 쓰는 거야. 그냥 요령을 피우는 거지. 그지? 사자 방법인데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바로 다시 해봐야 된다. 그냥 가만 놔두면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야. 이거 R은 정해져 있는 저항. 가변 저항은 이게 바뀔 수 있는 저항이다. 저항이 세게 바뀔 수 있지. 이게 요렇게 연결해 직렬이지. 그지? 됐니? 직렬까지 확인했고. 저항의 전류의 세기가 처음에 이게 R일 때 R이라고 돼 있지? R일 때는 3I야. 맞지? 근데 저항이 바뀌니까 1I가 됐어. 자,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이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어떻게 결정하고 저항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총 저항은 그냥 두 개 합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 저항이 2R이야.
맞지? V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V는 IR인데 이때 저항이 2R이야. 그럼 이때 저항은 얼마? 좀 맞춰줘 제발. V는 IR이야. 근데 I가 3분의 1이 됐지. 그럼 R은 뭐야? 3배가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V는 IR인데 V는 상수고 안 변하고 I가 3분의 1이 됐다는 거는 3I에서 I가 3분의 1이잖아. 그지? 3분의 1이 됐다는 건 R이 3배가 됐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때가 합해서 총 저항이 2R이면 이때는 총 저항이 6R인 거야. 됐니? 그러면 처음에는 R이고 나중에는 얘가 5R이 돼야 돼. 맞지? R 더하기 R에서 2R이고 R 더하기 5R 해야지 6R이지. 맞지? 직렬 연결은 저항을 그냥 단순 합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됐니? 왜 그런지 생각해봐. 직렬로 됐으면 여기서 그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니까 결국은 두 저항 합이야. 전체 저항은. 맞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시간이 3t일 때 가변 저항의 소비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지. 소비 전력을 알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지? 전류와 저항을 알면 되잖아. 그지? 저항은 알지 지금. 안 그래? 저항은 둘 다 알지? 그리고 저항값이 R이고 그때의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이 P0라고 했거든. 그지? 이거부터 시작할게. R일 때지. 그지? 전류 얼마야? 전류가 또 아까 내가 사자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R이면 R이면 각각에서 강화되는 전압이 2분의 V, 2분의 V지. 이게 V면. 그지? 동등한 R이니까 동등하게 2분의 V, 2분의 V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R분의 V 제곱을 해도 되는데, 그지? 맞지? P는 VI, R분의 V 제곱, I 제곱, R, 그지? R분의 V 제곱 하면 R분의 2분의 V 제곱이니까 4R분의 V 제곱, 얘도 4R분의 V 제곱. 이거 회로 전체 소비 전력이니까 두 개 합해야 되지, 그지? 소비 전력 2R분의 V 제곱. 아까 똑같네, 그지? 이거 똑같은 거지, 맞지? 2R분의 V 제곱 됐지? 자, 이제 넘어와서 이쪽으로 와보면 전압 안 바뀌지, 5R일 때. 그지? 그지? 그때 5R이면 R 대 5R이잖아. 그지? 근데 전류는 같지? 맞지? 여기 전류랑 여기 전류 같지? 그지? 맞지?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 곱하기 저항은 뭐니? 전압이지. 그지? 한마디로 각각에 걸리는 전압 또는 전압 강압 값이 1대 5라는 뜻이야. 전류 I는 같고 R은 1대 5니까 IR도 1대 5지. 그지? 전체가 전압이 V인데 그 전압을 1대 5로 나눠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뭐야? 1대 5니까 6분의 1 V가 걸리는 거야. 얘는 6분의 5 V가 걸리는 거지. 1대 5. 합해서는 전체 전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직렬이니까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면 전체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6분의 1 떨어지고 6분의 5 떨어져서 전체가 V 떨어지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지? 가변 저항만 생각하면 되지. 이번에는 자, 이게 뭐지? 떨어지는 전압. 여기 뭐야? 저항이지? R분의 V제곱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R분의 V제곱 요번엔 뭐냐면 5R분의 R이 5R이잖아. V가 6분의 5V지. 그지? 그러면 어제? 요 66, 36 36분의 5V제곱 이렇게 V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야,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 하나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6R분의 V 5V제곱이 되지. 그지? 맞지? 맞지? 요거하고 뭐 비교하는 거야?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맞나? 맞지? 그러면 자,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이 이게 P0야. 기준값이 이게 P0지. 그지? 그러면 P0에 대해서 이건 얼마냐? 이 뜻이지. 그지? 얼마야? 18분의 5지? 맞지? 18분의 5 P0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게.
11번인가? 아, 8번이네. 요거는 병렬인데 생각만 잘할 수 익숙해지면 이건 쉬운 문제야. 봐봐. 일정한 전원이 있다. ABC를 병렬 연결했다. 저항값이 2옴인 거, 6옴인 거 줬고 전류 세기는 요렇게 두 개 줬어. 그지? 근데 병렬은 뭐라고? 각각이 걸린 전압이 총 전압으로 같다고. 총 전압으로. 근데 바로 구할 수 있지. 뭐? 얘는 저항과 전류가 다 있잖아. V는 IR이잖아.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6이 12V라는 뜻이야, 이게. 그지? 그러면 이게 4A면 이건 3ohm이 돼야 돼. 6ohm이면 2A가 돼야 돼. 다 12V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전압은 12V가 되고, 저항, 총저항을 구하라고 했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병렬은 총저항분의 1이 각 저항분의 1이라고 했지, 그지?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6분의 1도 있지, 그지? 저항이 2, 3, 6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합하면 어떻게 되지? 6분의 3, 2, 1 1이지, 맞지? 6분의 6이지. 그러니까 R은 얼마? 1입니다. 1. 총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은 2옴, 3옴, 6옴이었지, 그지? 근데 총 저항은 어떻게 돼? 그 세 개의 제일 작은 값보다 더 작아. 왜 그렇게 되겠니? 하나만 있는 거 2옴짜리가 그냥 그쪽으로 다 가는 것보다 2옴짜리가 있는데 3옴짜리, 6옴짜리, 2옴짜리보다 크긴 하지만은 어쨌든 길이 더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쉽게 간다고. 그지? 그러니까 총 저항은 더 작아진다고. 세 개의 최소값보다 더 작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얘는 그림 나아가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의 저항값이 R1, R2, R1, R2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제 개념이야. 개념 문제야. 그거 일단 먼저 보고 넘어야 될 거. 이건 무슨 연결? 저항? 직렬. 얘는 무슨 연결? 이거 병렬이야. 병렬이야. 우리가 배웠던 병렬 연결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 와서 저항 하나 거쳐서 오고 여기 와서 저항 하나 거쳐서 오잖아. 그지? 그 모양 예쁘게 해서 아까 봤던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모양 잘 설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헷갈리게 만든 거잖아. 안 그래? 결국 병렬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먼저야. 우선이야. 자, 그렇고. 자, 가에서 각 저항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뭐지? 직렬이니까 같지. 맞지? R1에서 걸리는 전압은 가보다 나에서 크다 라고 했거든. 어때? 가보다 나에서 크다. 나에서 크다. 나에서 크다. 이 말 아니야. 어때? 전체 전압이 V가 있을 때 얘는 나눠 먹기 하지. 근데 얘는 얘가 각각이 V 다 쓰지. 조심해. 병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보다 나에서 큰 게 맞지, 이거. 이해돼? R2에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나눠 먹기 하면 여기에서는 V보다 작은 전압이 강화되지. 근데 여기서는 V가 강화되지. 그러면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을 볼 수 있잖아. 근데 똑같은 R2인데 여긴 V보다 작은 거 제곱, 여긴 V 제곱이잖아. 그럼 나 쪽이 소비 전력이 더 크지. 전구로 보면 더 밝은 거지. 소비 전력이 더 크다는 게.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보다 나에서 크다 하면 이것도 맞죠? 오케이? 이해돼? 좀 이해되고 적응되면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넘어갈게. 문제가 사이즈가 작아서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크지. 12번 문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저항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게 A는 몰라. 살짝 어려운 문제야. A는 아직 몰라. 뭐 어떤 정보를 주겠지, 그지? 전체 전압은 9V고 저항값이 여기 정보지. 1옴인 저항과 9옴인 저항 소비 전력이 여기하고 여기 소비 전력이 같대. 소비 전력 같다고 했거든.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소비 전력이 뭔지를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저항만 나와 있잖아. R분의 V 제곱을 생각하고 싶어 나는. 됐지? R이 요거는 1분의고 얘는 9분의잖아, 그지? 근데 소비 전력 같다. 여기 V1의 제곱하고 이쪽 V2로 하면 V2 제곱 이 같아야 되지, 그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V라고 하자. V 제곱이라 하자.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이거 V2가 3V가 돼야지 제곱하면 V 제곱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V 먹혔으면 여기는 3V 먹히지, 그지? 맞지? 여기 3V 먹히면 여기도 3V 먹히지, 병렬이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지? 오케이.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9V지, 그지? 맞지? 9V잖아. 그럼 여기서 걸리는 전압 강화가 V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걸리는 전압 강화는 뭐냐면 1대 3이지. 여기서 1 강화되면 여기는 3 강화되는 거잖아. 맞지? 3 강화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이 9V를 나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3이면 4분의 1, 4분의 3이잖아. 9V에 대해서. 그지? 맞지? 그러면 4분의 9V고 얘는 4분의 3의 9V지. 그지? 맞지? 그러면 4분의 27V인가? 맞지? 실제 전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어쨌든 1대 3이지. 맞지? 그래 놓고 저항 소비 전력이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지? 소비 전력이 같은 건 이제 이미 써먹었고, A 저항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됐니? A 저항값은 구할 수 있나? 어떻게 구하면 될까? 결국은 이제 재료는 다 나왔어. 재료는 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뭔지를 생각해 보자고. 얘하고 얘의 비율이 얼마야? 잠깐만. 4분의 27V? 뭐 4분의 27V. 4분의 27V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VIR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 요 위에서 이제 I를 구해볼게. I 구하면 어떻게 되지? V가 4분의 27V고, I는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I는 맞지, 그지? 4분의 3V가 되지. 맞지? I는 여기서 이거 볼트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전압 아니야. 이거 전류야. 전류색이야. 그지? V 전체가 이거고, 이게 저항이고, 이게 전류야. 오케이? 그 요쪽으로 가볼까?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조금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답은 나와. 봐. 저항 있고 실제 전압 있지. 전류 구할 수 있지. 맞지? 전류 어떻게 돼? 4분의 9V. 전압이 VIR이니까 전류는 I고 그다음에 R은 1이지. 맞지? 그럼 I가 4분의 9B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4분의 9B야. 근데 이쪽으로 4분의 3V가 전류가 흘렀어. 맞니? 맞지? 그럼 이쪽으로 4분의 9B 갔는데 이쪽으로 4분의 3이 흘렸으면 이쪽으로 얼마? 4분의 6이 맞지? 6V가 흘러야지 합해서 4분의 9B 되지, 그지? 병렬 영역은 전체 I가 나눠진 I에 합하고 같다고. 물길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두 개 나눠진 데서 흐르는 물의 양이 한 길에 흐르는 물의 양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전류의 세기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전류 저항해서 이제 IR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곱한 거는 이거 곱한 거하고 같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9옴입니다. 4.5옴. 됐니? 다시 잘 추적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라. 왜? 뭐 질문할 거 있어? 추가 질문 있어? 왜 너무 뻥져?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방금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그 범주 밖을 안 벗어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원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그러니까 그거 다 등식이고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냥 이 숫자 다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그지? 소비 전력이 같대. 소비 전력이 같으면 전압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R분의 V 제곱이니까 전압이 1대3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그지? 1대3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할까? 소비 전력이 같으면 이건 어때? 소비 전력 I제곱 R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I제곱 R이 1이지. 그 I제곱이지, 소비 전력이. 그럼 여기는 뭐야? I제곱 R이라고 하면 그지? 그러면 이 I, 여기가 I면 여기는 몇 I야? 3분의 1 I가 돼야지. 같지? I제곱 R이. 머리 좀 잘 계속 스토밍 해. 굴려야 돼. 됐니? 같지? 맞지? 그럼 1로는 3분의 2i가 가야지. 왜? i, 여기가 전류가 i면 여기 합하면 i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여기와 여기는 전압은 같단 말이야. 전압은 같으니까 저항과 전류 곱하면 여기는 곱하면 3i지. 맞지? 그럼 여기도 3i가 돼야 되거든. 3i가 돼야 되니까 2분의 9 ohm이 되면 3i 되지, 그지? 끝. 4.5 ohm. 어떻게든 다 똑같은 결론 나와. 자면 안 돼. 좋아. 알겠어? 그 다음 문제, 두 문제 남았지. 이제 요번에는 소비 전력 문제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 있지. 여기는 지금 이거는 안 쓰고 있어. 60Hz. 60Hz는 뭐야? 헤르츠가 1초당 몇 번 주기가 반복되냐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60Hz는 1초에 빠방 빠방 이 60번이 있다는 거야. 전류 그래프가 파동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 좀 알아둘래? 봐봐. 잘 봐. 이거 혹시 물어볼까 봐 걱정된다. 이게 한 번이야. 이게 한 번이야. 그럼 이게 60번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전류든 전압이든 이렇게 되거든? 모양이. 됐지? 그럼 1초에 전압이 전선의 전압이 0이 되는 게 몇 번 있습니까? 그게 몇 번 있어? 120번이야. 60번 아니야. 120번이야. 오케이? 그거도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 이제 문제 이거 풀어보면 소비 전력 나와 있고 전압이 나와 있지. 전격이라는 게 딱 요 설정대로 하면 이 결과 나온다 이 뜻이거든. 됐니? 그러면 P는 뭐라고? VI인데 이건 I제곱 R이고 이건 R분의 V제곱이라 했잖아. 근데 소비 전력 P가 220이야. 와트.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 다 220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전열기의 저항값, 저항 R. 이거 아까 왜 전압을 알고 있잖아, 지금. 전격 전압이 220V잖아, 그지? 이거 성립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220 하나 날리면 이렇게 되지. R은 225. 끝. 됐니? 그 다음에 220V에 연결했을 때 정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어때? 이거 전력이 220이고 전압이 220이니까 전력은 얼마? 1. 끝. 쉽지? 전열기를 110V에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봐봐. 이 정자 제품의 저항이 바뀌었어? 뭐 칩을 따로 넣었어? 똑같은 거지, 그지? 저항은 같아. 전압을 반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전력은 어때? 4분의 1이 되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55W가 되는 거야. 220W의 4분의 1이지, 그지? 됐나요? 틀렸지,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겠지? 나 마지막
이런 게 있대. 컨센트 있고 220V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멀티탭이 있고 전류가 12A, 최대 호용 전류가 12A래. 연결돼 있다. 설명 옳은 것은 자 기구에 소비전이 2200, 440, 220 이렇게 있는데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 다 같지. 왜냐면 병렬이기 때문이야. 맞지? 전기 기구의 저항값은 보자. C가 B에 몇 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뭐 비교해야 되는 거야? 전력이 2배면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반이 돼야 돼? 뭐 4배가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 돼? 자, 지금 공급되는 전압은 같다고 했어. 전력이 2배가 되려면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딱 써놓고 비교해, 그냥. 알겠지? 지금 여기 지금 440, 220, 이 전력이 2배잖아, B가. B가 전력이 2배면 전압은 일정하잖아, 220V로, 그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맞지? 그럼 저항이 2분의 1R이 돼야지, 2배가 되지, 그지? 맞지? 이 B가 C에 비해서 저항이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전력이 220에서 2200이야. 이건 10배지. 전력이 10배 됐지, 그지? 그러면 전력이 10배 되면 저항은 뭐야?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뭘 구해야 돼? 각각에 걸리는 전류를 구해야 돼. 왜냐하면 최대 허용 전류가 나와 있잖아, 12A로. 그지? 그 전류를 병렬이니까 다 합해야 되지? 합하면 총 전류가 되잖아, 그지? 네, 전류를 구하면 되겠지. 전류는 지금 저항이 안 나와 있지. 전압은 알고, 요걸로 하면 되겠다. 맞지? 안 그래? 첫 번째 거는 2200W에 전압은 220, 다 똑같이. I 10이지, 그지? 맞니? 두 번째 건 얼마야? 2지. 세 번째 건 1이지. 합하면 13이지. 안 돼, 이러면. 그지? 최대 허용 전류 12A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뭘로 쓰는 게 더 편한지를 생각하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아시겠어요? 뭘 답이 없어? 나 다 맞게 얘기했잖아. 야, B가 C 2배야? 2분의 1배잖아.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답은.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동그라미 했을까? 멍청아. 그지? 다 설명해 놓고. 됐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딱 기준이 되는 문제들일 거야, 이 1구 문제가. 아시겠죠? 이번 주에 빠삭하게 다 끝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시험 범위 마지막이지, 그지? 오케이.